네, 미국과 유럽 마감 상황 그리고 WTI가 6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일본과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본 증시부터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 소식 그리고 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의원 선거 같은 또 주요 이벤트까지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지켜보고 투자 방향을 정하려는 관망 분위기로 인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주말에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FOMC에서 추가 금융 완화를 내놓을 경우에는 환율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기 목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했던 물량들이 청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는 반등시마다는 아무래도 경계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소용주라든지 내수 관련주 쪽으로는 아마 저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중국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선 밑에서 강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늘은 단기간에 한 100포인트 정도 급등을 한 데 따른 기술적 지표 과열로 인해서 계속 상승시마다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핵 에너지 전략과 같은 대형 국유 기업의 IPO가 재개되고 있는 것도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 정책을 논의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곧 개최가 됩니다.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개혁 조치와 같은 민감한 사항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득권의 저항도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관망 심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지표들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요. 철광석 생산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량, 자동차 판매 같은 주요 지표들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은 아마 투자 심리가 웬만해가지고는 좀 냉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공작회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부 기사들을 보면요. 오늘부터 개최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날짜는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보통 작년에 이제 이맘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제공작회의가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 경제 운영과 관련된 큰 틀의 개혁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선전시를 공식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혁 조치에 대한 강한 의사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혁 조치에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개혁과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한테는 차이나 드림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상속세 도입이라든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는 세제 개혁 그리고 정부 부처의 통폐합과 국유기업 개혁 추진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제와 그리고 또 체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청사진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사들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코멘트를 나오지 않았다는 점 시청자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깜짝 중국인 특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휴가 아닌데도 중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는 춘절 외에 이제 새 3일간 연휴를 주는데요. 직장인들은 이때 연차나 유급휴가가 없어지기 전에
그 휴가를 같이 쓰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팽배합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이지만 보통 유급 휴가를 춘절이나 노동절, 국경절에 반 이상 쓰기 때문에 보통 한 5일 정도밖에 남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짧은 휴가를 크리스마스 세일을 하는 홍콩이라든지 한국 쪽에 보내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여행사들의 그 연말 연초에 여행 상품이 지금 대부분 예약이 차 있는 상태라 그럽니다. 대부분 유명 쇼핑지를 순회하는 여행 상품에 직장인들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들은 7월 이후 매월 한 3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중국 직장 여성들까지도 성형 그 여행지로 한국을 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중국 특수로 인해서 호텔이나 백화점, 카지노, 스키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때 아닌 특수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